네, 안녕하세요. 아토피가 있을 때 운동을 하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운동을 해서 열이 올라서 그렇다? 운동을 할 때 살이 쓸려서 그렇다? 아니면 땀 같은 노폐물이 환부에 닿아서 그렇다? 운동 자체가 애초에 아토피에 좋지 않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해서 훨씬 좋아졌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어디는 운동을 해야 된다, 어디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말이 다르기도 하고, 저 역시도 운동을 해서 악화된 적도 있고 호전된 적도 있고요. 지금은 이 호전된 상태를 운동을 해서 열심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다는 건 어쩌면 운동을 해서 악화된 게 아니라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토피가 있을 때 운동을 하면 왜 언제는 나빠지고 언제는 좋아지는지, 그 이유와 운동을 할 때 꼭 고려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운동을 해서 악화되는 이유는 바로 본인 피부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운동을 했기 때문인데요. 사람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더라도 부위마다 피부 염증 상태가 다르잖아요. 어디는 진물이 터지고 땀샘이 막힐 정도로 염증이 심한 상태지만 어디는 약간의 홍조만 띈 상태라든지 이렇게 피부 상태가 다 다른데, 이럴 때 내 피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악화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피부 상태에 맞게 운동을 한다면 치료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당장 진물이 난다든지 염증이 새빨갛게 올라온 상태라면 지금 당장은 운동을 안 하는 게 맞고, 이 염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는 관리하면서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운동보다는 기본적인 음식 그리고 보습제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습제도 내 피부 상태에 맞게 써야지 무작정 바르면 염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염증이 심한 상태시라면 지금 위에 뜨는 염증 단계별 보습제 사용법을 꼭 참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염증이 가라앉은 후에 운동을 하면 되는데요. 운동을 하기 전에 꼭 고려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운동 강도와 운동 환경입니다. 먼저 내 상태에 맞는 가벼운 운동부터 해야 되는데요. 저도 악화됐었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원래 하도 운동해야겠다, 땀내는 게 좋다니까 땀날 때까지 운동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했었는데,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는 땀이 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운동 강도가 계속 올라갔고 그만큼 몸에 열도 계속 올라서 증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도가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내 몸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운동 강도를 조절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악화되는 운동을 했을 때 평소와 다르게 좀 통증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가려움과 따가움을 느꼈었는데, 그 당시엔 이게 그냥 낫는 과정이구나, 역시 운동하니까 다르네 하면서 참으면서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내 몸에서 적당히 좀 하라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몸에서 주는 신호를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악화되고 나서 한동안 운동을 끊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너무 처지고 둔해지고 좀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걷는 것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좀 몸의 반응을 계속 체크하면서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가렵기 시작하면 바로 중단을 했었고, 처음엔. 그 다음에는 좀 가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조금 더 천천히 걷는다든지 중간중간 쉬어준다든지 하면서 점점 운동하는 시간을 늘려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걷기가 아니라 러닝까지 하게 됐었는데, 그때 러닝하면서 이마에 처음 딱 땀이 맺혔을 때 그때 진짜 기뻤거든요. 글쎄, 땀이 나는구나, 땀샘이 복구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땀나는 게 엄청 소중한 건지 몰랐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좀 내 상태에 맞는 가벼운 강도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강도를 올려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운동 환경입니다. 피부는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운동하는 환경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한 예로 제가 스키장을 갔다가 한번 난리 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제가 관리를 열심히 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인들하고 스키장을 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스키가 되게 열이 많이 나고 힘든 운동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타지 않기도 하고, 또 리프트 타고 올라갔다가 시원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땀이 많이 나지도 힘들지도 않았었는데, 그날 저녁에 숙소에 돌아와서 좀 지나니까 열이 엄청 오르고
막 가렵고 따갑고 얼굴에 진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거의 하루 종일 야외에서 찬바람을 맞았던 게 문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 찬 바람과 외부 자극이 좀 아토피 피부에만 악화시킨다는 논문 내용과 뉴스 기사가 있는데요. 찬 바람이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찬 바람 자체가 물리적으로 피부에 자극이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하루 종일 칼바람을 맞았다 보니까 그게 피부에 상처가 났고, 또 그래서 염증이 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추운 겨울, 더운 여름철, 날씨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내 피부가 노출되는 운동 환경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겨울엔 웬만하면 실내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여름에는 햇빛이 없는 저녁에 운동을 한다든지, 피부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뭐 이렇게까지 운동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운동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운동이 몸뿐만 아니라 이 정신, 멘탈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뭐 걷거나 뛰면서 이제 생각 정리를 하면 이제 고민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면서 되게 홀가분해지고, 또 상쾌한 공기를 마신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줄여주기도 하고요. 또 뭐 오늘도 운동을 해냈다라는 성취감도 들고, 또 운동을 하면서 점점 강도나 시간이 늘어가면서 성장하는 기분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부터 성취해 나가면 자신감도 얻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장기간 쌓은 이 아토피 치료에서 이 치료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 몸과 마음을 위해서 운동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본인 상태에 맞게 되게 작은 뭐 집 앞 슈퍼 찍고 오기 같은 되게 가벼운 것부터 해 나가시면 아토피도 극복하고 원래의 아니면 그보다 더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